자, 또 한 가지, 시행령 35조입니다. 자,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이죠. 자, 우리는 철도시설 사용할 때 있어서 관리청 허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은 정리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철도시설 관리자하고 철도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겠죠. 그때 사용계약입니다. 자, 사용계약에 포함된 내용이죠. 자,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용계약이므로, 자, 사용기간, 대상, 조건, 사용료 현상이 나올 것이고요. 아울러서, 자, 시설의 3자에 대한 사용 승낙의 범위 나와 있죠.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또 다른 자가 사용할 때 승낙해 줄 수 있다겠죠. 그때 승낙하는 범위라든가 조건, 또 상호 책임 및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또 분쟁 발생 시의 조정 절차입니다. 자, 분쟁 발생 시의 조정 절차, 또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또 계약이므로 갱신한 사항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 비밀 누설 금지가 들어가 있죠. 자, 특이하니까 봐놓으세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 금지. 그래서 사용 계약에는 7가지 사항이 포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2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3조 용어 쪽이죠. 용어에서, 자, 우리 라목에는 철도시설입니다. 한번 선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선로 등에 대한 사용계약. 자, 한번 선로 등 사용계약입니다. 이걸 체결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선로 등의 사용계약입니다. 자, 선로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충족이 될 것이요. 첫 번째가 운송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송 목적, 이 말은 해당 선로 등을 여객, 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죠. 운송 목적의 사용. 자, 두 번째는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선로 등 사용계약이 나오면 여러분들 선로 등 사용계약은 기본적으로 운송 목적이어야 된다. 또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5년 중요하죠. 또 3년 나오면 이건 틀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사용 조건입니다. 자, 선로 등에 대한 사용 조건에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조건은 선로 배분 지침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로 등의 사용 조건, 자, 조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사용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용 조건은, 자, 우리가 말하는 사용 계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 조건에 관한 한마디로 기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사용 조건은, 자, 투입되는 철도 차량의 종류 및 길이, 또 철도 차량의 일일 운행 횟수, 운행 개시 시각, 운행 종료 시각, 운행 간격, 또 출발역, 정차역, 종착역, 또 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또 여객이나 화물 운송 서비스 수준, 자, 이런 게 이제 사용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 선로 등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계약의 내용에는 사용 기간도 들어가지만 시설 또 사용 조건이 나온다겠죠. 그러면 이때 사용 조건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그 조건을 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차량의 종류 및 길이, 또 일일 운행했습니다. 아울러서 운행 간격, 또 운행 개시 시간하고 종료 시각, 자, 또 출발, 종착, 정차역, 또 철도 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또 서비스 수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철도시설 관리자는, 자, 철도시설 사용하는 자에게, 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겠죠? 자, 체결해가지고 일종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미리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 처리 가능하다. 계약 체결해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내용을 미리 공고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용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 계약을 맺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에 관한 것은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시행령 36조입니다. 자,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입니다. 자, 그 사용료 등에 관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사용 허가했을 때는 국유재산법이 보통 준용됐었죠. 근데 이제 사용 계약입니다. 자,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이다. 자, 철도시설 관리자는 선료 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보수 비용 등 관련 비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 다만 사회기반시설 단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 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 관리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법, 즉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관리 운영권은 A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료 정할 때, 사용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지자체가 사업비, 건설 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설로 나와 있죠. 이때는 유지 보수 비용 총액입니다. 자,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사용료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1호 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로 등 외 선로 등이 나왔죠. 이때는 유지 보수 비용 총액하고 총 건설 사업비입니다. 자, 이것을 합계액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사용료가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정할 때 있어서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가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그 선로 등에 대한, 즉 건설 사업비죠. 건설 사업비를 전액을 부담으로 나와 있죠. 전액 부담. 자, 그럴 때 사용료는 유지 보수 비용, 유지 보수비. 자, 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외 부분입니다. 외 부분은 자, 유지 보수 비용하고 자, 우리 건설 사업비죠. 총 건설 사업비다. 자, 이 두 개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건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잖아요. 그럴 때는 건설 사업비는 국가 지자체가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사용계약할 때 사용료 정할 때 유지 보수비용 총액을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에 정하면 될 거다. 하지만 그 외죠. 국가 지자체가 건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유지 보수 비용 총액하고 총 건설 사업비가 있겠죠. 두 개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사업비 이제 제외된 것까지 차치하고 그 합계액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2항이죠. 자, 철도시설 관리자입니다. 자, 철도시설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우리 선로 등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고려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고려사항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로 등급이나 용량 등 선로 등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또 운행하는 철도 차량의 종류 및 중량이 나와 있죠. 종류, 중량도 고려사항에 들어갑니다. 또 운행 시간대 및 운행 횟수도 고려할 것이고 사고 발생 빈도 및 정도가 나오죠. 이것이 고려사항에 들어간다. 또 철도 서비스 수준, 효율성, 공익성. 자, 그래서 사고 발생 빈도 정도도 고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용료를 정할 때 있어서 고려사항이다. 이 정도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사용계약 체결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희는 철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자, 우리 관리청 허가 받는다겠죠? 관리청의 허가.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사용 허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자, 이런 것을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 기본적 포인트는 우리 국유재산법이 다 준용됐던 것 봤잖아요. 그래서 국유재산법이 다 준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는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 사용하는 경우죠. 이때는 면제해 주는 거.
자, 면제는 전부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60% 면제. 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설 관리자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계약 체결 때 사용계약이 들어갈 내용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선로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예, 선로 등에 관한 것은 조건이 운송 목적 이하된다. 두 번째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 조건에 관한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관한 것은 사용료는 한도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용계약 맺으면서 사용료가 나오는데 방금 봤던 사용료는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거다. 한마디로 유지 보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려면 국가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건설 사업비. 그런데 기타 그 외에는 유지 보수 비용 총액하고 총 건설 사업비 총액을 합계액이죠. 그래서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법인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이고 또 사용료 정할 때 고려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방금 봤습니다. 자, 이제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고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계약자하고 계약자 승낙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승낙받은 부분은 사용계약 내용 속에 승낙의 범위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승낙 조건인 것을 계약서에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37조입니다. 사용계약의 체결 절차가 나옵니다. 자,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죠. 한마디로 사용 신청자입니다. 자, 신청자는 사용 목적을 기재한 사용계약 신청서 있겠죠. 자, 거기에 서류 첨부해가지고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출할 것이고, 자, 첨부 서류라는 것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사용계약을 맺고자 할 때는 사용계약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첨부 서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격 증명 서류입니다. 한마디로 철도 여객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화물 운송 사업의 자격 증명 서류, 줄여서 자격 증명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 세 번째가 규격이나 안전성 확인 서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철도의 화물운송 사업계획서 나오죠. 또 철도 차량 운영시설의 규격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첨부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럼 관리자는 자, 서류를 제출받았죠? 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협의 일정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여러분 조심할 것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 1개월 이내에 협의 일정입니다. 언제 협의하겠다 그 일정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자, 협의 일정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신청서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일정 통보를 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자, 관리자가 신청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사용계약 체결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계약 체결할 때는 국장 승인 받아서 해야 된다. 변경 때도 또한 같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사용계약의 갱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로 사용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선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죠. 하면 선로 등 사용계약자입니다. 자, 근데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되기 전 10개월 전입니다. 별표. 자, 사용계약 갱신 신청은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갱신하고자 할 때는 10개월 전입니다. 이때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시설 관리자는 자, 일반적으로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갱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갱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협의상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계약이 되게 되면 갱신은 기간 끝나기 10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갱신하면 그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것이 이제 사용 승낙이죠. 자, 이 사용 승낙은 여러분, 자, 세 번째 경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사용계약자입니다. 자, 계약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철도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리했던 것이 관리청의 허가였죠. 관리청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문제들 정리했고, 자, 두 번째 정리했던 것이 시설 관리자하고 사용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사용 계약에 관련된 걸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용료 부분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시설 사용 계약자가 있겠죠. 이제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자 승낙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 사용 계약자는 체결한 철도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이때 승낙하기 위해서는 관리자하고 미리 협의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승낙할 때는 관리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용계약 체결할 때는 국장 승인상이었죠.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사용계약자는 3자에게 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이때는 역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마 승낙하기 전에 이때는 미리 협의해야 되고, 승낙한 다음에는 통보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자에게 협의하고 통보를 해야 된다. 까지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